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절삭 조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공식도 적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적당한 절삭 속도를 밀링에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밀링 커터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하여 절삭 속도는 약간 낮게 선정한다. 2번, 다듬질 가공에는 고속 절삭과 큰 이송을 주어 절삭한다. 3번, 처음으로 하는 작업에는 평균 절삭 속도를 선정하고 낮은 절삭 속도에서 시작한다. 3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밀링 가공에서 절삭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 틀렸습니다. 어렵다. 밀링 머신에서 1분간의 테이블이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드. 정답! 나이스! 지금처럼 차근차근 맞춰주세요.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N입니다. 스핀들의 속도는 분속 2000, 공구의 직경은 12파이일 때 절삭 속도는 얼마입니까? 24? 객관식입니다. 1번 65.5m/min, 2번 70.4m/min, 3번 75.4m/min. 2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밀링 커터를 200rpm으로 회전시켜서 절삭 속도 100m/min으로 절삭해야 할 때 밀링 커터의 직경은 몇 밀리미터입니까? 1번 150, 2번 160, 3번 170.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절삭 속도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군요. 밀링 테이블의 이송 속도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입니다. 날수가 4개인 밀링 커터로 주축 회전수 1000rpm에서 공작물을 한 날당 0.1mm로 이송하여 절삭한 경우 이송 속도는 몇 m/min입니까? 1번 200mm/min, 2번 400mm/min, 3번 250mm/min. 2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절삭 속도는 공구 수명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큰 값을 선정한다. 5입니다. 정답! 나이스! 커터의 날끝이 빨리 손상될 때에는 절삭 속도는 증가시켜야 한다. X입니다. 정답! 이러면 가자! 좋은 파이팅입니다. 절삭 깊이는 일반적으로 거친 절삭의 3mm, 다듬질 절삭의 0.5mm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5입니다. 정답! 러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개의 날이 이송하면서 그리는 곡선을 스로코이드 곡선이라 하며 이송 속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5입니다. 정답! 생각보다 잘하는데? 총 10문제 가운데 6문제를 맞췄습니다. 계산 공식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겠어요. 진사학생 8차시 문제를 했는데 네. 이거는 반 넘게 맞았네요. 네. 네. 이제 밀링에 대한 거니까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중에 이제 틀린 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적당한 절삭 속도를 밀링에서 선정할 때 원칙이 아닌 것이 선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2번이 왜 틀리냐 하면 다듬질 가공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 파이널 경면 좋은 면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고속 절삭은 맞는데 그 금방 얘기한 피드 이송 자체를 크게 해버리면 면 자체가 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이제 나머지 그 절삭 속도를 규정된 절삭 속도 있지만 약간 낮춰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그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밀링 가공에서 이제 항상 공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속도를 주축 속도를 놔야 되는데 얼마를 놓을까 이 고민이 되는데 이제 그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공구가 자꾸 바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절삭 속도를 넣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절삭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공구가 10mm 엔드밀 쓸 때와 네. 20mm를 쓴다. 네. 그럼 뭐가 이 분명히 이제 속도가 주축 속도를 다르게 놓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안 놓죠. 이게 틀려지면 직경이. 근데 이제 공구 종류에 따라서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항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느리게 하는데 그렇죠. 정삭 때는 래핑 엔드밀은 좀 느리게 네. 놓고 네. 정삭은 좀 빠르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뭐 드릴을 쓰든 그다음에 엔드밀을 쓰든 제일 기준은 항상 직경이 얼마나 되냐. 예. 그래서 우리가 절삭 속도 V를 구할 때 천분의 파이 dn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다른 건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이제 직경이 바뀜에 따라서 절삭 속도가 바뀌니까 항상 기준은 그 지름이 얼마나. 이 길이는 뭐 길든 짧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지름 쪽으로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되니까 항상 그 커트라든가 드릴이든 뭐든 그 공구의 지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절삭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우리가 뭐 밀링에서 이제 X축이나 Y축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그거를 이제 이송 속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드라고 하죠. 분당 몇 미리를 가느냐. 피딩 속도지. 피드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산 문제가 왜 틀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가공을 하는 사람은 절삭 속도라는 거를 이제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삭 속도 V는 뭐죠? 절삭 속도 V를 구할 때 공식이 1000분의 파이 d. 그렇죠.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다 그것만 있으면 이제 나머지 직경을 구하거나 이제 이성을 구할 때 그것을 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아주 쉬운 거니까 V는 1000분의 파이 dn 뭐 이건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아주 나중에 다르한 공구가 바뀌고 이랬을 때도 유용하게 쓰니까 이건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 밑에 5번 문제는 이제 반대로 거기서 그 회전 커트의 직경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식에서 다시 구해내면 되잖아. 직경 D를 빼내고 나머지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 식을 하나만 알아두면 뭐 틀릴 염려가 없는 거니까 그것만 하나 정확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가공에서 적당한 절삭 속도를 선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사용됩니다. 첫째, 밀링 커터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하여 절삭 속도는 약간 낮게 선정합니다. 둘째, 일반으로 다듬질 가공에는 고속 절삭과 작은 이송을 주며 황삭에는 저속 절삭과 큰 이송을 적용합니다. 셋째, 처음으로 하는 작업에는 평균 절삭 속도를 선정하고 낮은 절삭 속도에서 시작합니다. 넷째, 커터의 날끝이 빨리 손상될 때에는 절삭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절삭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n인데요. 파이는 원주율, d는 커터의 지름, n은 커터의 1분간 회전수입니다. 밀링의 절삭 속도를 선정하는 공식은 선반, 드릴, 연삭과 같으나 밀링 가공에서 절삭 속도는 커터의 지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공작물의 절삭 속도가 주어지면 사용할 커터의 지름을 측정하여 절삭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주축 회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